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 백신 가족협의회 부회장 장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백신 가족협의회의 감사원 이물질 및 백신 사태 진상 규명 및 국민 기만 행정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함 사망자가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사망하신 희생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묵념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기자회견장 뒤쪽에 있는 분향소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바로 묵념. 오늘 기자회견 첫 발언은 강명석 선생님 그 심근경색 돌아가신 분이요. 그 2022년 7월 기사 보셨어요? 질병청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통계를 학습지에 올렸더라고요.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초창기에 힘들 것 같아. 저희 그 피해자를 관심 갖고 많이 도움을 주신 국민의힘인 홍석준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료 다음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시며 해운대을 김미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변협 생면안전특위 황필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남궁현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보건복지부 간사이신 김미애 의원님의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네, 다음은 여야가 죄송합니다. 같이 있는 건 좋은 갑작스럽게 거라고. 또 일정에 참석을 해주시게 돼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간단한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의 예, 그러면 김미애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입니다. 제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다른 백신은 8년여 만에 접종이 가능한데 코로나19는 이례적으로 1년 만에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고 들었고, 그때 제가 21년 3월에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이례적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는 국가를 신뢰하고 백신 접종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백신을 맞는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신뢰를 담보하는 방법은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인과관계 입증을 정부가 하든지 인과관계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 됐죠. 그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1년 국감, 22년, 23년, 24년까지 제가 4년 동안 국감 때 계속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22대에 들어와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법안심사 1소위원장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역시 질병청은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나는 하겠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소위에서 마지막으로 이 안건을 제가 심사를 하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원이 부족해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의원들께 전화 드려서 제발 좀 와달라고 해서 겨우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거기에 주된 것은 특별법에 주된 것은 6조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입니다. 그런데 법사위 가서 또 이게 바로 통과가 안 되고 비문이 들어갔니 어쩌냐 하면서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강하게 우리 국민의힘 중심으로 어필을 해서 통과되었고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근경색 부작용 환자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었죠. 거기 보면은 이번에 특별법 6조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질병청이 용역을 줬었고 용역 보고서 결과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일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질병청은 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이 법이 통과됐는데 저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처음부터 21년부터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 도입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길에 안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확실히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인과를 부정하고 안 되는 것은 전부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배상이든 보상이든 해줬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우리 코백회 회원을 비롯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피해자나 유족이나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참 충격적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보고서 이후에 일일이 질병청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제가 충격적으로 여겼던 것은 이물질 신고가 1285건이죠. 근데 거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 발견됐을 때 바로 제조사의 모더나, 다케다 약품, 그리고 일본 노동후생성이 함께 이 원인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처럼 인체에 극히 미미하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아시겠지만 이 백신은 하나를 만들 때 같은 제조 번호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물질이 발견된 그 백신과 동일 제조 번호에서 163만 회분의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국민에게 접종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조사 모든 이 의료기관에서는 당시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을 만들었고 그 추진단장이 정은경 당시 청장이었습니다. 추진단에 신고를 하면 이것이 매뉴얼대로라면은 식약처에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사에 이 백신을 보내고 제조사도 조사를 하고 식약처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라는 게 합동 추진단이 만든 그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을 한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단지 제조사에 조사 결과가 오면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만 거예요. 심지어 제조사도 보건복지 간사가
저도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하나의 입법기관, 헌법기관인데 저에게도 재조사를 A, B, C로만 알려줍니다. A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서 A가 화이자, B가 모더나, C가 아스트라제네카로 추정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더나로 추정되는 B사가 100여 건을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가 언제 왔냐? 7개월, 9개월 걸려서 조사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산화규소라는 게 많고 또 다른 제조사는 알 수 없음도 있습니다. 이물질의 원인을 알 수 없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산 곰팡이도 있었고 머리카락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조사 결과 온 걸로 끝입니다. 왜냐? 독일 제조 번호에서 생산한 백신 1420만 회분은 중단 없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접종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있을 수 없죠. 어떻게 그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없음이라는 결과도 있고 충격적인 여러 결과가 있는데 이미 백신은 접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문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정부든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매뉴얼대로 당시에 K방역이라고 접종률을 속도 올리기에 여념 없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1년 7월까지 1차 접종률 70%, 12월까지 2차 접종률이 84%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종률 높다고 정말로 세계적으로 홍보했고 K방역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종률 제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이 안전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기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은경 당시 청장은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아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에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책임지고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그게 저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142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합니다. 1420만 백신 어느 국민에게 언제 접종했는지 정부는 밝히라. 그리고 이 접종한 국민들은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재심사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지금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제가 어제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시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알 권리,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에 있어서 철저히 제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랫동안 길거리에 계시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피해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저도 국회에서 충분한 응답을 하지 못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당의 김미애 의원께서 꾸준하게 이 코베크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 백신 문제를 제기해 오셨고 다행히 최근에 감사원에서 이 이물질 관련된 신고에도 접종 중단이 없었다라는 이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했습니다.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방역을 위해서 묵묵하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접종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항소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른 이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 더 진실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촉하면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항소 포기를 하는데 이 지금 코로나 백신 피해자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를 유지하는 것, 이 항소를 즉각 포기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에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청장의 책임은 우리가 추궁하고 또 추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은경 청장 즉각 사퇴할 것을 저도 요구합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또한 지금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 집중하지 못했지만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요구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추위에 떨고 길거리에서 외치게 해드린 것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상 규명과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시키는 데 있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 정은경 장관 사퇴 요구, 그리고 법사위에 긴급 현안 회의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대 때 2022년 3월 달에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피해자 특별보상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왜 당시에 발의를 했냐면 지금 여기 계신 김두겸 회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코백회 회원님들을 서울과 대구 등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그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리고 학교를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코로나 백신으로 후유증을 앓아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아서 휴학하시는 분들, 또 40대 가장이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지금도 심각하게 병원을 오가고 있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이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저 연경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청계천에서부터 소라탑에 있는 그 빈소에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과연 국가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강제 백신 방역 패스 폐지해라, 이런 목소리를 수없이 높였고, 또 2022년 3월 달에는 백신 피해자 특별보상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집요하게 반대를 해서 정말 대단히 안타깝게도 송구스럽게도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백신을 맞을 때 단순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코진이라고 코로나 백신 진상규명 의사들 모임에서도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대법원에서 강제 백신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꾸역꾸역 강제 백신만이 살 길인 것으로 국민들을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K-방역으로 선전선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착한 국민들은 혹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주변에 피해가 갈까봐 찝찝했지만, 그리고 주변에 백신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착한 국민들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거의 전제가 뭡니까? 백신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전제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충격적이게도 백신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1285건이나 이물질, 곰팡이 등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게 1285건인데 신고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제가 추측할 때는 수백 배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20만 회분의 백신을 강제 접종하면서 K-방역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선동하기 위해서 저는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문재인, 그리고 당시 복지부 장관 권덕철, 그리고 정은견 질병 당시 청장에 대해서 미필지 살인 혐의, 사기,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공범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미애 의원과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철저하게 국정조사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밝혀야 됩니다. 팬데믹은 앞으로도 옵니다. 앞으로도 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이렇게 허술해서 누가 다음부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백신이나 강제 방역 정책에 응하겠습니까? 만약에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변호사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백신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원 결과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고 있지 않은 백신을 맞았던 국민들,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 참여 인단을 조직해서 더욱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 관련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안전특위 황필규 변호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이물질이 있었다, 규정위반이 있었으니 앞으로 잡아라, 이런 단단한, 심지어는 다소 한가해 보이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물질이 있는 백신은 접종되지 않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질병청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표와 해명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사실 중에 극히 일부만을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이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발표된 짧은 내용에 불과했지만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너무도 엄청나고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부터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년 반에 걸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이물질 신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1년, 윤석열 정권 2년 반, 정은경, 백경란, 지영미 3명의 질병청장을 거치며 벌어진 참사입니다. 두 정권 모두 참사를 사주했거나 강조했거나 방치했고 여야를 달리했던 국회는 그 감시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누가, 왜, 언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고 집행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백신 이물질 참사는 단순한 매뉴얼 위반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은 약사법, 질병청 직제, 식약처 직제 등 법령에 근거해서 백신 접종을 통해 국민을 살리겠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도가로 효과 없는 백신, 변질되거나 이물질 혼입이 있어 유해할 수 있는 백신을 차단하고자 질병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후의 보루 같은 매뉴얼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근거해 유해 우려 이물질 신고에 대해서는 질병청은 즉각적으로 식약처의 성분 분석 등을 의뢰하고 질병청과 식약처 공이 해당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보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수립되자마자 곧바로 그 기준은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이 매뉴얼은 도대체 왜 누가 작성을 했는지 의료기관 등에는 온갖 관리 책임을 강제하면서 정작 질병청은 그 최소한의 책임을 매뉴얼 시행 시점부터 철저하게 위반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셋째, 이물질 신고가 된 1285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신고 건수는 실수 없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 가능했던 백신에 대한 신고에 국한됩니다. 이물질 신고의 근거가 되는 질병청과 식약처의 코로나 백신 보관 수송 관리 지침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고 24개 항목에 걸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과도한 추가 업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만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물질이 있었던 백신은 훨씬 더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없었거나 관리가 잘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그리고 식별 불가능한 이물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의 이물질 신고와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대처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인체에 삽입됨에도 불구하고 위해 우려가 없는 이물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이물 신고 1285건 중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는 1127건, 9.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선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이 위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해 우려가 있는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사용법 문제라는 65%에 달하는 고무막의 파편, 위해성이 낮다는 20.5%에 달하는 백신 성분 응집 지질 입자를 주사로 직접 인체에 삽입했을 때 유해하지 않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바이알 세척 이흡으로 인한 이물, 주사기 등 유해 추정물 이물, 고무막의 파편, 백신 성분 응집 지질 입자, 그리고 그 외 예상 가능한 이물질이 인체에 삽입되었을 때 생명과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빠짐없이 분석하고 그 결과 전체를 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물질 신고가 된 1285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00만 건이 넘는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 더 나아가서는 우연히 신고가 안 된 다른 제조번호를 포함하여 모든 백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2월 20일자 보도 설명자료에서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접종 보류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제조사 조사 결과 신고된 백신에만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참담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이 변명이 도대체 왜 말이 안 되는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물질 신고에 어느 정도 우연적인 요소가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백신에 대한 전수조사가 바람직하겠지만 적어도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이상 반응 신고를 전수조사하고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부작용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일반인의 입장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서는
코로나 백신 이물질 참사의 본질과 실태를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 1,420만 건은 이물질이 신고된 모든 백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해 우려가 있는 127건 9.9%와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1,420만 건입니다. 결국 나머지 이물질이 신고된 백신의 90%와 동일한 제조번호 수천만 건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그 외 제조번호 평균보다 0.006%에서 0.265% 높다고 합니다. 이 자체로도 100만 명 중 2,000명, 1,000만 명 중 2만 명에 달할 수 있는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이상 반응 보고가 발생하지 않은 제조번호 15개, 약 1,500만 건을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통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 질병청, 식약처는 조금이라도 관련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위가 이를 충분히 철저하게 검증, 분석할 수 있는 절차가 즉각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충분하고 진지한 성찰 없는 감사원의 단순한 직무 감사 결과 오로지 제조사 보호와 책임 회피에 급급해 보이는 질병청의 변명으로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참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보수총단체연합회 박동호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방역 피해 국민연합회 조수경 대표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자회견에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원 이물질 백신 사태 진상규명 및 국민 기만 행정규탄 기자회견.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오염 백신 사태 책임지고 실질 보상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국가를 믿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염 의혹 백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정부는 그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증을 겪었고 지금도 삶과 가정이 무너진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알리고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피해 신고 48만 5,576건, 사망 2,802건, 중대한 이상 사례 2만 25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보상은 25명이고 중증 보상은 101건에 그쳤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증 보상까지 포함해서 26% 보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사망과 중증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 질병관리청은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도 1,285건을 접수하고도 식품의약청 안전처에 즉시 알리지 않았고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도 전 국민의 3분의 1에게 강제 접종되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2,703회분도 접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접종을 중단하고 전량 회수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본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염 의혹물질로 머리카락, 곰팡이, 이산화규소 등이 언급되었고
과거에는 혈분, 암모니아 등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제 제기는 음모론으로 치부됐고 피해자들은 목소리 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상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서를 호소했지만 접종 기록 문제로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위험 소견서를 지니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의료 이용과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국제 기준은 분명합니다. FDA, WHO, EMA 매뉴얼은 이물질 신고 시 즉시 접종을 중단하고 전량 회수해 전수조사 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실제로 접종을 중단했고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사망 63명, 중증 2,773명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은 마음 편히 슬퍼할 시간조차 없고 피해자는 건강과 생계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법원이 일부 사건의 피해를 인정했음에도 질병관리청은 항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제정되었지만 심의는 지연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반복된 심의와 소송을 겪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접종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생명권 문제입니다. 앞으로 백신이 없는 새로운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국가가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 안전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오염 백신 접종 경위와 매뉴얼 미준수 책임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라. 2. 질병관리청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중단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라. 3. 이물질 신고 1285건 미보고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 접종 지속 유효기간권과 2703회분 접종 경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규명하라. 4. 특별법 심의 즉시 시작하고 인과성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라. 5. 입증 책임을 국민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정하라. 6. 중증 피해자가 소송을 반복하지 않도록 일괄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 7. 백신 제조 생산에 참여했던 기업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즉시 참여하라. 8. 전수조사와 공개정보, 독립검증기구를 설치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은 어떤 정책 성과의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 즉시 피해자 앞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시행하십시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6년 3월 4일 사단법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피해 사례 증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피해 사례를 발표한 회원께서는 남편분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경우이고 1차에 질병청에서는 피해보상 신청 시에 4-2로 인과성은 시간의 개연성이라든가 부족하다고 판명했습니다. 이 신청을 2차에 했을 때는 5로 전혀 백신과 인과성이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 광주의 박미용 회원님께서는 이거를 불복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승소를 했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다시 이거를 불복하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미용님의 피해자 증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2021년 6월 당시 군청 환경과에서 환경지도팀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정부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대응 인력으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어 21년 3월과 6월에 2차에 거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였습니다. 2차 접종 10일째 21년 6월 26일 갑자기 쓰러졌고 심정지 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신고를 했고 남편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혈압, 당뇨 정상이었으며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당일까지도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막막했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21년 7월 달에 질병청 정은경 청장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질병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식으로 피해보상 접수를 해라, 피해조사 접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2021년 8월 10일 접수를 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4-2 판정, 시간적인 개연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접종자 의무 기록 및 기저질환과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보다 환자의 기저질환 및 전신 상태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여기서 말한 기저질환은 경계 단계의 고지혈중 수치였습니다. 그 후 제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1년 동안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서 2022년 7월경에 코베키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이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황에 창원시청 공무원이 순직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알고 그 유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순직 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2년 9월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2023년 2월에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2021년 8월에 받은 질병청의 심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대응 인력으로 분류되어 백신을 우선 접종한 사실은 공무상 연관성이 인정되나 이미 질병관리청 심의 결과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 바로 질병청과의 행정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9일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경색 사망이 관련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이유로 큰 이슈가 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한테 더 중요한 건 1심 판결 선고 후 바로 질병청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에 관해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시면 판결이나 이후 진행 상황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저희 그 아들 피해 사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1년 10월 31일 사랑하는 둘째 아들
장지용 군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들은 19살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백신을 정부를 믿고 맞으라고 하였고 또 피해가 발생된다면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했던 학생들은 굳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고3 수험생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수능을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강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처음 백신을 도입할 시점에는 정부에서 질병청에서 정상적인 체계도 갖추지 않았었고 매뉴얼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또 매뉴얼은 있었으나 보건소나 경찰서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맨 처음 백신이 도입됐을 때 군까지 동원해서 수송작전을 하듯이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3 학생들의 접종은 보건소나 병원이 아닌 동네에 있는 그 체육관 같은 데서 단체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오늘 최근에야 밝혀진 이 감사원의 어떤 이물질 감사보고처럼 그 현장에서의 그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고 정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백신 피해자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백신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신을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구제해주고 보상해주고 가족의 아픔을 보듬어 줄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보상이나 바라는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길바닥에서 4년, 5년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의도가 있는 사람처럼 피해 보상이나 바라는 사람처럼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도 무관심했습니다. 이런 이슈 있을 때만 잠깐 나와서 저희를 취재하고 실제적으로 저희의 진심 어린 그런 발언들은 묵살되기 일쑤했습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치 여야를 떠나서 정부와 질병청, 국가가 나서고 우리 시민들이 이 피해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머리 맞대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의 남궁현우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희생하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8대가 침몰한 것과 같은 피해자가 있고요. 무안공항 참사가 14번 추락한 그런 사건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요. 이태원 참사가 18번 터진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어떤 정부에서 일어났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저들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너무 느껴져서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의 슬픔과 아픔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에 없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순종해서 정말 국책 사업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백신 접종을 한 겁니다. 신체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백신 접종을 백신 패스로 인해서 했는데 분명히 대통령은 당시 모든 백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지금도 SNS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6년째 이렇게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마시고 국가가 이런 데 세금을 쓰면서 조사하여 아낌없이 뭐 수조 원이든 수십억, 수십조든 수백조든 그런 거 쓰는 거에 국민들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이분들 빨리 속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요청해 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형의 가족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억울한 모든 자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일을 앞서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매일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그 심령에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으신 제주도에서 경찰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매번 집회나 참석을 해주고 계신 이은석 제주지부장의 구호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21년부터) 5년째 제주도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거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까? 국가의 말을 믿은 그 잘못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구호 제청하겠습니다. 백신! 예! 정부! 책임! 백신! 예! 정부! 책임! 백신 피해 인과성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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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피해 인과성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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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피해자를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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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피해자를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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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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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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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 백신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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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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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은 백신 피해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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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은 항소를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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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피해 인과성을 인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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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백신 진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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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백신 진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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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회원분들과 참석하신 내빈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국회의원님들과 내빈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코로나로 죽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춰서 지금 10명 이상이 죽었고 500명 이상이 병원에 있습니다. 정부가 다 보상해야 합니다. 아까 보상 얘기했는데 다 보상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아니 왜